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의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해서 각각 이제 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사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A3에서 A10번이요. A3에서 A10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문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 끝 문자 그러면 지금 맨 뒤에 있는 1이다, 2다, 3이다, 2다, 3이다, 4다, 1이다, 2다 요 값을 보고 얘기하죠. 이 값이 1이면 이제 영업부다, 2면 이제 인사부다, 3이면 이제 총무부다, 4면 이제 기획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속 부서를 D3에서 D10번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단 사원 코드에서 끝 문자, 오른쪽 끝 문자 요 이제 한 글자가 필요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줄 때는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끝 문자 한 글자가 1이면 영업부다, 2면 인사부다, 3이면 총무부다, 4면 기획부다 해서 그걸 이제 표시할 때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 코드에서 이 끝 문자 요거 이제 한 글자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RIGHT 하고 써서 write라고 쓴 다음에 내가 지금 사원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1을 하고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채우기 대로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사원 코드에서 끝에 있는 요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이제 꺼내 온 거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값이 이제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소속 부서를 전부 다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choose라는 요 함수요. 우리가 choose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쓰고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가 쭉쭉쭉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1이면 영업부다, 2면 인사부다, 3이면 총무부다, 4면 기획부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1, 2, 3, 4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아까 write 함수 쓴 거 있죠? 그걸 이제 인수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1이면 영업부 그랬으니까 영업부를 이제 첫 번째 데이터로 입력하고 2면 인사부다 라고 했으니까 인사부를 두 번째 데이터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로 총무부를 입력하고 네 번째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기획부 요걸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rite라는 그 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해 놓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choose라는 그 함수요. choose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write 함수 아까 구했던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첫 번째 데이터요. 오른쪽 끝에 그 문자가 1이면 이제 영업부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영업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write 함수를 꺼내 온 게 2면 우리 인사부다라고 해서 출력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3일 때는 이제 총무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면 기획부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이 write 함수에서 꺼내 온 게 1이면 첫 번째 데이터 이제 영업부가 출력이 될 거고 2면 두 번째 데이터 인사부가 출력이 되고 3이면 우리 세 번째 데이터 총무부가 출력이 되고 4면 우리 네 번째 데이터 기획부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1이니까 영업부하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얘는 이제 인사부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우리 총무부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우리 인사부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 데이터는 우리 3이니까 총무부가 나오면 되고요. 얘는 이제 4니까 우리 기획부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1이니까 영업부 2면 이제 인사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값을 싹 다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right라는 요 함수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거를 인수로 이용해서 1일 때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 그걸 이제 선택하라고 우리가 choose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상공, 분구,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판매 수량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표. 할인율표는 우리 G의 10번에서 I의 11번이요.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할인액을 지금 여기다가 쭉쭉쭉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할인액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할인액을 구하래요. 그때 우리의 계산식을 보니까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로 하래요. 지금 판매 금액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할인율을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 표 2번 요만큼이 있을 때 여기서는 우리 할인율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우리가 표 2번만 가지고는 요 할인율을 구할 수가 없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할인율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른 표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할 때 그때 이제 H룩업, V룩업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표가 생긴 거를 보니까 판매 수량이 지금 우리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행 단위로 들어 있고 할인율이 또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렇게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행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때 행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표가 지금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V룩업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H룩업, V룩업 우리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우리 H룩업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이요.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참조할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얘는 이제 H룩업이니까 몇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우리가 행 번호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H룩업과 아주 유사한 게 우리 V룩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죠. 해서 우리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열 단위로 우리가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옵션을 쓸 수가 있죠.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이제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 가능한 거,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요 true라는 요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false는 이제 생략할 수가 없죠.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우리가 범위에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가 true라는 그 옵션입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때 근사값으로 찾을 때도 내가 찾을 값이 있을 때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요 true라는 이 옵션이었어요. 그때 보통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숫자일 때 true라는 이 옵션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보통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무조건 숫자일 때는 true 써라, 문자일 때는 false 써라. 그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false라는 이 옵션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판매 수량하고 할인율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찍을 때는 지금 이 할인율들은 전부 다 이제 판매 수량이 이제 몇 개냐 그 개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찾을 값으로 찍을 거는 내가 지금 이 첫 번째 칸에 할인액을 구할 때 판매 수량이 이제 55개니까 이 55개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 55개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러면 55개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65개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60개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해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h값 함수를 쓸 때 옵션으로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략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만약에 55개다.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을 때 내가 이 전체 범위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옵션을 내가 true를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근사값으로 찾아주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55죠. 그때 55보다 작은 값 중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1이다, 40이다, 70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들어있는데 그때 55보다 작은 게 1도 있고 40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70은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1하고 40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작은 값들 있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값을 이제 선택해 준다고요. 그러면 55개는 1하고 40하고 이렇게 작은 값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40 얘가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 40 요 데이터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지금처럼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를 요만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그때 이제 첫 번째 행에는 우리 판매 수량이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죠. 내가 이 40 요걸 이제 찾은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할인율을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 번호를 2로 그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인액을 구할 때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판매 금액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판매 금액 먼저 찍어주고요. 판매 금액 곱하기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은 우리의 판매 수량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수량, 첫 번째 그 데이터의 판매 수량은 지금 이곳이니까 이 H3번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요.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이 할인율을 갖다 달라. 그때 찾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식을 요만큼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때는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따져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I3번에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판매 금액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H3번에는 첫 번째 그 데이터에 우리 판매 수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요만큼의 범위요. 이 범위가 지금 요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칸에 할인율을 구하든 두 번째 칸 거를 구하든 세 번째 칸을 구하든 네 번째 칸을 구하든 다섯 번째 칸을 구하든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참조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달러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할인액이 요만큼 이제 나온대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할인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의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이제 하래요.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금액이 들어 있을 때 그때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의 숫자가 지금 3이든 2든 1이든 0이든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올림을 이제 해주면 돼요. 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지금처럼 34,6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제 올림을 이제 할 때는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와 이제 관련된 그 함수들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요. 자,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죠.
이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우리 자릿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자릿수를 이제 얼마로 찍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값들이 화면상에 이제 표현되는 게 다 다르죠. 그때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라운드 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고요. 우리 라운드 다운은 우리 내림해주는 그 함수고 라운드 업은 무조건 이제 올림을 해라 올려주는 그 함수죠. 해서 함수의 종류는 지금처럼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값이 이제 있는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3864.5588하고 요 값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찍어줄 수 있는데 그 자릿수를 우리가 이제 양수, 음수, 0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해서 우리 자릿수를 만약에 3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2로 찍었을 때 1로 찍었을 때 0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2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찍었을 때 그때 이제 각각 이제 결값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해서 데이터 값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값을 전부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여기서는 그냥 라운드라는 요 함수 쓸게요. 라운드라고 써주고 요 값을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릿수는 이제 3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값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제 3이다 그렇게 쓰게 되면 소섬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처럼 데이터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내가 2하고 자릿수를 찍게 되면 얘는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1을 쓰게 되면 이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거고 내가 0을 쓰게 되면 소섬 이제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수로 표현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로 쓰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수 부분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 요 값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그때 우리 100의 자리요. 정수 부분에서 이제 100의 자리가 8이죠. 8. 요 값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3이요. 해서 내가 자릿수를 이제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바뀝니다. 근데 문제에서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1을 쓰게 되면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죠. 그러면 소섬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거고요. 그리고 내가 2를 쓰게 되면 소섬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3을 쓰게 되면 소섬 네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음수를 가면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린다고요. 해서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어느 자리에서 올림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든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표시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거고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거요. 해서 어느 자리까지 이제 표시하냐 그걸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2다, 3이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올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로 지금까지 썼던 그 식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릿수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식 있죠? 여기서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하고 이렇게 써서 이 전체 식을 라운드 업으로 우리가 싹 다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라운드 업 올림을 해달라. 올림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2 우리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화면상에 이제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I 3번에 들어있는 게 우리 판매 금액이고요. 판매 금액 곱하기 H룩업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H룩업이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계산해 준 게 할인율을 계산해 준 거죠. 해서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해서 할인액을 구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할인율을 구하긴 구했어요. 구해놓고 그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을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라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지정해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현재 연도랑 우리 표 3번이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회원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 3번에 결혼 기념일을 이제 이용하래요. 결혼 기념일이 지금 각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결혼 기념일을 이용해서 주년을 이제 산출하래요. 결혼한 지 이제 몇 주년이 됐는지 그걸 이제 산출을 해서 우리 결혼 기념일 그 표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F15에서 G의 21번 그랬죠? 그러면 우리 F15번에서 G의 2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서 그 해당하는 주년에 해당하는 그 명칭을 찾아서 결혼기념 D의 14번에서 뒤에 20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결혼기념일 표에서 우리 1주년은 이제 지훈식이다. 2주년은 이제 고훈식이다. 3주년은 이제 과훈식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이 명칭을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명칭은 몇 주년이 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표 3번에는 이 주년이 있다 없더라. 그때 이제 주년은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연도에서 결혼한 그 연도를 서로 이제 빼주래요. 그러면 현재 연도가 필요한데 현재 연도는 우리가 today라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제 나올 거고 그때 그 날짜에서 우리가 이제 2호로 묶어주면 현재 연도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봤을 때 지금 여기도 연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기념일도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묶어주면 여기서 이제 연도만 추출해 주겠죠. 그렇게 이제 추출해서 서로 이제 빼주면 몇 주년인지 그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년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today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쓰고 가로 열고 닫고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죠. 해서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현재 시스템의 그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날짜에서 우리 연도만 필요하니까 이 today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연도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쳐보면 지금처럼 현재 연도는 이제 2023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어 요만큼 이제 쓴 거를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결혼 기념일에서 우리가 또 연도만 추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기념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이렇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결혼 기념일에서 이렇게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이어라는 함수로 우리가 싹 다 이제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어 함수 쓴 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V요.
아까 잘라내게 해놓은 거 그거 이제 붙여넣게 해놓으면 우리가 현재 연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혼기념일에 그 연도를 이제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에다가 빼기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셀섯이 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3하고 나와요. 지금 현재 연도가 2023년도라 2023년에서 2020년도 요걸 이제 빼니까 3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봤을 때 2022년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연도가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빼주면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주년인지 그 주년을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년을 구했으면 우리가 이 표에서 내가 결혼한 지 이제 3주년이 됐다. 그때 이 3주년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우리 명칭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표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때 이제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hlookup, vlookup 그 생김새요. 아까 좀 전에 봤었죠. 그거 그대로 데리고 오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이만큼인데 그때 지금 보면 주년이 전부 다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고 명칭도 열 단위로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열 참조를 해야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vlookup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을 값으로 내가 지금 방금 계산한 그 주년을 이제 찾아 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가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3주년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열에서 이제 찾아요. 찾으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를 이제 찾은 다음에 우리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가 지금 참조할 그 범위를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주년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명칭이 들어있죠. 우리는 명칭, 과운식이다. 요걸 이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 두 번째 열에 있는 명칭을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주년이 들어가 있는 요 데이터를 쭉쭉쭉 봤을 때 얘는 지금 현재 정렬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3년이랑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러면 3년이 여기 있죠. 그리고 4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4도 지금 이곳에 있고요. 1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1도 있어요. 5랑 똑같은 거 찾아라. 5도 있죠. 2랑 똑같은 거 찾아라. 2도 있죠. 근데 9랑 똑같은 거 찾아라. 9랑 똑같은 건 없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우리가 찾아라 라고 해서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tru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해 줄 거예요.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지금처럼 찾고자 하는 그 곳에 그 범위요. 우리 첫 번째 열에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이 이렇게 이제 이쁘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는 이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함수를 쓸 때 우리는 이제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요만큼 이제 구해 놓은 거 있죠. 요게 이제 주년을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게 해 놓고요. 여기다 이제 vlookup 요 함수 써주고 찾을 값이요. 찾을 값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를 땅 하고 눌러서 내가 주년 요거 이제 계산한 그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내가 계산한 이 주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명칭을 갖다 달라.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몇 번째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아까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혼식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은 4주년이죠. 4주년이니까 혁혼식 그게 이제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1년 차니까 우리 지혼식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5년 차니까 우리 목혼식 그게 이제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2주년이니까 우리 고운식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주년이니까 얘는 이제 화운식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7주년이니까 얘도 이제 화운식 그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줬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연도에서 결혼한 그 연도를 이제 서로 빼서 주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날짜가 우리 엑셀에 입력된 게 없어서 우리가 today라는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한 거예요. today라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가지고 오죠. 그 날짜에서 우리가 연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로 묶어서 우리 현재 연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C의 14번 셀에는 지금 결혼기념일 요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어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 연도를 꺼내왔습니다. 해서 얘네들을 이제 서로 빼주면 이제 몇 주년인지 그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지금 여기서 서로 빼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몇 주년인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계산한 이 주년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으라고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 준 거고,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우리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명칭들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급여 지급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부서명이 그랬어요. 부서명은 지금 우리 B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이 부서명이 홍보부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홍보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맨 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부가 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근무 연수가 이제 10년 이상인 그렇게 이제 우리 조건이 붙었죠. 그때 근무 연수는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이곳을 봤을 때 우리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부서명에도 이제 조건이 붙은 거고 근무 연수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죠. 이 2가지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해서 이 2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원들의 급여의 이제 합계를 뒤에 31번 셀, 요 셀에다가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급여의 이제 합계를 이제 계산해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를 봤을 때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도 있고 sum if s다, 그 다음에 count if s다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급여의 이제 합계를 이제 계산할 거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sum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sum if s라는 요 함수요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sum if s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이제 입력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작성해주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게 있다. 그러면 그 뒤로 똑같이 계속해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하고 계속해서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sum if s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급여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 범위를 급여의 합계를 계산해 달라고 급여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첫 번째 조건 범위에 우리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입력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부서명이 홍보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부서명이 들어있는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홍보부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근무 연수가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해서 우리가 그 뒤에서 근무 연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10년 이상인 거예요. 해서 크거나 같다 1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두 가지를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우리가 sumif 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825만 원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홍보부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있는데 이 4명 중에서 근무연수가 이제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는 얘랑 요 2개 데이터밖에 없어요. 해서 그때 급여가 435만 원이랑 390만 원 이렇게 이제 2개 데이터죠. 이 2개 값을 싹 다 이제 더해주면 지금처럼 825만 원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급여의 합계를 구할 거라 이곳에다가 우리가 급여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지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명들 중에서 홍보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쓴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무 연수들 중에서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좀 이제 문제 다 풀었는데 요걸 이제 공부하실 때 우리 sumif s라는 이 함수와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요. 해서 여기다 이제 average if s요. 이렇게 average if s는 우리 sumif s랑 생김새가 완전히 전부 다 이제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쓰는 것도 똑같고요.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쭉쭉쭉 입력해 주는 거 싹 다 이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countIf s라는 그 함수요. 해서 countIf s라는 요 함수는 여기서 이제 계산 범위 요것만 이제 삭제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을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해서 이 세 가지 함수는 생김새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함수는 같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제품 출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제품명이 그랬어요. 우리 제품명이 지금 이 범위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키보드인 그 제품 그랬습니다. 그때 IE 31번하고 써져 있죠. IE 31번이 지금 요 셀이고 이 셀에 들어있는 이 키보드인 그 제품의 출고가를 이제 찾으래요. 출고가는 지금 H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서 우리 제2의 31번 셀, 지금 요 셀에다가 우리 출고가를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인덱스라는 요 함수와 우리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함수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행번호 그리고 열번호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는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서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에 일련 번호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지정하고 지금 이 범위에서 우리 키보드를 찾아 달라고 우리가 찾을 값으로 이제 키보드 IE 이제 31번 셀을 이제 찍게 되면 우리 키보드가 이 범위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위치에 이제 키보드가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지정한 그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의 값을 이제 일련 번호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요. 그때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옵션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쓸 수 있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범위의 값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로 지정한 그 값 있죠? 그 값이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이라는 옵션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그때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내가 찍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 있죠? 찾을 값이요.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찾는데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키보드를 내가 이제 찾을 값으로 찍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위요. 키보드를 찾을 때 지금 이만큼 이 범위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영어가 이렇게 써져 있고, 마우스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우리 헤드폰이 있고, 또 영어가 나오고,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아예 이제 정렬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키보드라는 그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매치라는 이 함수에서 옵션을 이제 0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좀 이제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매치라는 함수 써주고요. 찾을 값은 i의 31번 우리 키보드요. i의 31번이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i의 31번에 들어있는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가 제품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그때 이 데이터를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을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내가 범위로 요만큼을 지정했을 때 내가 키보드 찾으라 했죠. 그 키보드는 지금 세 번째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준 게 제품명의 키보드인 그 제품을 이제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 제품의 우리가 출고가를 이제 찾아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그 출고가는 이제 얼마다? 11,000원이다. 그렇게요. 그러면 그때 이 11,000원 이 출고가를 가지고 올 때 문제에서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인덱스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덱스라는 곳에서 내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내가 만약에 잡았어요. 그리고 이 11,000원의 이 위치는 내가 범위를 지정한 곳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제 1행이고 여기가 2행, 여기가 이제 3행, 4행, 5행, 6행, 7행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 11,000원은 3행에 있죠. 3행에 있고 우리 제품명이 이제 1열에 들어있고 출고량이 이제 2열에 들어있고 우리 출고가는 이제 3열에 들어있는 거죠. 해서 3행 3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제품명이 만약에 키보드가 아니라 만약에 마우스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마우스의 출고가는 2행 3열에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에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값은 출고가인데 출고가는 내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에서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그 출고가는 싹 다 이제 무조건 3열에 들어있다고요. 해서 열 번호는 그냥 3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냥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찾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 쓴 거를 우리가 이제 행 번호로 이제 이용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매치 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게 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이요?
우리 매치, 행, 3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요만큼이 이제 우리 범위가 되는 거고, 매치 함수 쓴 게 우리 행 번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3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우리 열 번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구하고자 하는 곳은 무조건 이제 출고가를 내가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출고가는 어떤 데이터의 출고가가 됐든 무조건 3열에 들어 있다고요. 해서 열 번호를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3열이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우리 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행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줬죠. 얘를 이제 계산한 그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품명이 지금은 키보드로 돼 있지만 얘가 이제 USB다, 마우스다, 스피커다, 헤드폰이다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해서 제품명이 바뀌어도 출고가가 그 해당 제품께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행번호를 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를 눌렀더니 그때 이제 제품명이 이제 키보드인 그 제품의 이제 출고가는 11,000원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우리 제품명이 아예 31번 셀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곳의 값을 제가 만약에 프린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엔터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그때 프린터의 이제 출고가 95,000원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명을 만약에 제가 스피커다 그렇게 이제 쓰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그 스피커에 대한 그 출고가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원래대로 이제 키보드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원래대로 해 놓을게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봤을 때 요만큼의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행 번호는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로 계산을 해 준 거고, 그때 이제 열 번호는 3열이다. 출고가를 무조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거라 3열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써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싹 다 이제 풀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 물론 이제 어려운 그런 함수들도 있고요. 쉬운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이제 조금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생김새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일단 그런 것들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전부 다 이제 외우고 나서 이제 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